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요즘 또 밤늦게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벌이가 더 나은 배달이나 택배 일로 옮겨가면서 택시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은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 뒤에 차 타세요. 오케이. 그냥 타세요. 묻지 말고 타세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타라는 안내. 연말이면 반복되는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을 골라받는 걸 막기 위해 개인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이게 없으면 택시 잡기에 얼마나 걸려요? 뭐 밀릴 때는 한 20-30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죠. 많이 좋아졌다지만 택시 잡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길가를 서성이는 남성. 분명히 거리에 택시는 있는데 타질 못합니다. 뭐랄까 택시 지나가더라도 손님이 차에 있는 거고 여기서 차는 찾기 어려워요. 함께 잡아봤는데 역시나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플로 불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30분 동안 택시를 잡아봤는데 전부 예약된 택시고 빈 택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힐까? 팬데믹 이후 서울 시내 절대 택시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게 가장 큽니다. 벌이가 안 되니까 기사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오토바이로 많이 가죠. 킥 서비스. 택시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나오는 걸 꺼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 가는 사람들 3-4만 원짜리는 지금 적자라는 얘기예요. 갔다 오면 상황이 끝나버려. 서울시는 심야에 일하는 택시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 일단 연말 택시 대란을 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택시 수가 늘지 않으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번 이슈는 택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택시 대란 대책 내놓고 2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3,800원이던 게 4,800원이 됐죠. 서울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올랐습니다. 요금 원리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밤늦게 택시 안 잡히는 택시 대란 막고 택시 기사들 처우 개선하자는 거였습니다. 7개월 지났는데 성적표는 어떨까? 대란 수준은 아니어도 여전히 밤에 택시 잡기 힘들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많습니다. 택시 기사들 처우 문제는 여전히 나쁩니다. 일단 택시비가 비싸지면서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회사에 주는 돈 늘었죠.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업계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 대책 내놓은 뒤 전국 법인 택시기사 2,900명이 줄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도산하는 택시 회사들도 나옵니다. 신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서울 법인 택시기사 김종원 씨. 몇 달 전까지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18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똑같이 일해도 그만큼 벌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금 체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요금을 올리면서 택시 회사들에 기사에게 받는 기준금을 최소 6개월 동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약 기간이 지나고 회사들이 기준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요금 오르는 걸로 해갖고 기사한테 가던 돈의 한 25만 원 정도를 회사가 취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 12시간 26일을 일을 해야 됩니다. 중노동이죠. 다른 법인 소속 기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을 매일 2만 원 더 내야 하는데 기본 요금이 올랐어도 이만큼 더 벌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회식도 뭐 길게 안 하고 한 10시쯤 되면은 다 일찍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만두는 기사가 많습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지난해 10월 법인 택시 기사는 7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7만 100여 명, 매달 수백 명이 줄었습니다. 회사들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처럼 요금을 1,000원 인상한 부산에선 지난 6월 45년 된 택시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차량 가격이라든지 보험료, LPG 가격, 최저임금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나아졌다는 쪽은 없고 심야 택시란도 해소가 안 된 상황. 잘 안 잡히더라고요. 길게는 1시간도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이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택시 차고지입니다. 영업 나간 차 하나 없이 빽빽합니다. 고지서가 겹겹이 붙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사무실은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최근 문을 닫은 마카롱 택시 사무실입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차키 꽂인데요.
차 키가 다 감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트색 제복, 유아용 카시트, 차량용 냉장고 등으로 택시업계 바람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창고에 흔적만 남았습니다. 요금도 좀 올라갔고 재기를 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요금이 지금 꾸준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다 떠나고 기사들도 수입이 안 되니 다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제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택시 회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저기도 옆에 똑같은 법인 회사인데 지금 저기도 반은 대표차 시키고 반이 가동이 다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저 회사도 심각하죠. 모처에서 만난 택시 회사 사장 A씨. 돈 끌어다니다 못 꿨어요. 제 건데 이제 돈 안 빌려주고 당장 지금 3월 달을 넘길 수도 없대니까. 이 회사의 지난달 장부입니다. 2억 5,784만 원을 벌었는데 급여, 연료비, 차 할부금 등 나간 돈은 3억 412만 원. 요금 인상 첫 달에 4,600여만 원 적자를 본 겁니다. 전세자금 빼서 회사 8억을 넣었어요. 다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 근로자들 월급 못 주면 또 이건 구속감이에요. 택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은 뭔지 택시단체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면은 그에 걸맞는 수준을 택시에게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아니다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규제라든지 요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 대폭 철폐 완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 유류비는 크게 오른 반면 정부가 지원 없이 요금만 묶거나 재무 구조가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도 이번같이 한꺼번에 폭이 너무 크면 부정적 인식만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물가 연동을 해서 그때마다 현실화가 될 수 있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없어질 거고.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만 택시 회사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금 인상 부재 해제는 이게 다 개인 택시를 위한 정책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법인 택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뭐 개인만 남는다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비스 개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택시 전체가 플랫폼 업체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는 이미 택시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타요. 거의 그냥 2월 달 이후로는 그냥 하나도 안 타시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타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래도 택시 요금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뭔가 막 조금씩 오른 게 아니고 4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서울 요금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서울처럼 하겠어요. 눈치 보고 있거든요. 한 4월경에 인상을 계획했다가 인상 시기를 조금 대조정하기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택시 요금을 둘러싼 정부의 빠르고 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